안녕하세요. 소통학교 TV의 강정흔입니다. 우리가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 나와 상대의 성격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 나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로 MBTI에서 행동양식이라고 하는 것, 또 생활양식이라고 하는 것, 판단과 인식,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형들은 행동할 때 계획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요.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고 또 결론을 내리는 것,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인식형들은 상황에 맞게 개방성을 가지고 유유자적하고 자율적으로 하길 좋아하고요. 또 목적과 방향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방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갖고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형들은 리스트 같은 거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스케줄, 또 시간 계획, 또 정돈, 이런 용어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인식형들은 새로운 도전,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순발력,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는 같이 생활하거나 또 함께 무엇을 해볼 때에, 또 출장을 간다든지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이럴 때 잘 드러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사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꽤 오래전입니다만은 제주도에 12월 30일 날 갔다 1월 2일 나오는 여행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저는 판단형에서 미리미리 비행기표, 렌트카, 숙소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연말까지 제가 굉장히 바쁜 일 때문에 정신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인식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계획 좀 세워보라 그랬습니다. 알았대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쭉 지내다가 닷새 남겨놓고 식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획 세웠냐? 했더니 세워간대요. 그때 좀 이상했어요. 저는 계획이라면 세우면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워간다는 말이 좀 의아했거든요.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서 3일 정도 남겨놓고 식탁에서 또 물어봤어요. 계획 세웠냐? 했더니 안 세웠대. 그냥 갔다 오재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한번 인식형이 한번 하자는 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가방은 좀 미리미리 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더니 안방 갔더니 여행용 가방 딱 열어놨는데 그날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 다음날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가기 전날 밤 집중적으로 채워놨습니다. 결국 그때 제 용품도 빠뜨리고 갔었어요. 제주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스케줄이 없잖아요. 그 집사람 보고 물어봤죠. 야,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했더니 한번 쭉 가보래요. 그래서 공항을 나와서 쭉 가다 보니까 해안도로로 연결되는 거예요. 쭉 가다가 한 20-30분 지나니까 저 보고 저기 왜? 그러니까 모래사장, 해안가 보인다고 사진 찍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로 꺾어서 사진 찍고 다시 탔어요. 스케줄이 없잖아요. 그걸 물어봤죠. 이제 어딜 가야 되지? 그랬더니 가다 보면 간판이 다 보이고 어디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림농원인가 한림원인가는 그곳에 가서 구경을 잘하고 서귀포에 가서 1박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까지 끝냈는데 2일차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야, 이제 오늘은 어딜 가지? 그랬더니 오늘은 한번 동쪽으로 가보재요. 네, 그래서 그때 여행을 쭉과 동쪽 이 두 단으로 거의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게 해도 여행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형들은 계획적으로 하는 것, 뭔가 체계적으로 하는 것, 준비해서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반면에 인식형들은 상황적으로 하는 것들, 유연하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보면 만약에 리더가, 팀장이 판단형이다 하면은 뭔가 결론을 내리려 하는 것들을 좋아할 거고요. 또 정리정돈을 강조할 거고요. 뭔가 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할 겁니다. 반면에 인식형인 팀장이라면 서두르지 않는 것들, 좀 알아서 하는 것들, 또 일단
알아보고 하자는 등 이렇게 좀 유연함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 또 집사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해외여행을 했는데 아주 재미난 사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트렁크에다가 옷이며 이런 걸 쫙 넣어서 갔대요. 근데 같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여행을 같이 갔었나 봐요. 그런데 같은 숙소를 써서 가방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의 친구는 판단형이었나 봐요. 그래서 옷들을 거의 판매하는 것처럼 쫙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포장지로 싹 그 비닐로 싸가지고 차곡차곡 갖고 왔던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 가방을 보고 그 친구는 또 놀랬던 거죠. 막 옷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방을 쌀 수 있냐고 서로 놀랬던 경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판단과 인식형이 이제 살아가면서 갈등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뭐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형들은요, 집에서도 보면 이 신발 정돈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되게 강조하죠. 근데 인식형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들어와 살다가 나갈 때 이렇게 돌려 신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옷걸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판단형들은 옷걸이가 이렇게 착착 걸려 있기를 원하고 옷도 계절별로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좋아하는 반면에 인식형들은 뭐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판단형 입장에서 보면 인식형이 좀 유연하고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자유스러움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매력으로. 또 반대로 인식형들은 판단형에 대해서 아주 좀 뭔가 조직적이고 이렇게 아주 정돈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매력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단과 인식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이건 쉽게 갈등이 될 수 있다고 느껴져요. 제가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결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치약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판단형 입장에서는 치약을 짜도 이렇게 착착 깔끔하게 짜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는 치약을 보고 집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야, 치약을 어떻게 잠깐 이렇게 짰으냐 그랬더니 갑자기 섭섭해 하는 거예요. 이 치약 짜 쓰는 거 하나 갖고 그런다고. 그런데 판단형 입장에서 보면 치약 하나가 아니죠. 정말 뭔가 정돈돼 있고 깔끔하게 쓰는 것을 좋아하는 뭐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둘이 저녁 때 만화 영화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나가다가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그만 보고 숙제해. 판단형인 아이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이상 만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빨리 가서 숙제 마무리 져야 되는데 저 만화 언제 끝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대요. 인식형인 아이는 왜 귀가둑이 있느냐?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가라고 아주 깔깔거리고 재밌게 그 상황을 유연하게 즐깁니다. 만화 딱 끝내니까 뭐라 그래요? 배고픈데 밥 먹고 하지 뭐. 저녁 먹고 나서 어때요? 한숨 자고 내일 아침에 맑은 정신에 아침엔 또 늦게 나서 어떻게 해요? 학교 가서 쉬는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이렇게 인식형들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삶에 대해서 유연성과 유유자적하는 그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판단형들은 반면에 뭔가 마무리 져야 되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형이 인식형을 볼 때 불편한 점은 뭐예요? 게으르다. 좀 비생산적이다. 그걸 꼭 왜 미뤘다 막판에 하냐. 또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한다. 사람들이 좀 진지하지 못하다. 좀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인식형들은 판단형에 대해서 좀 경직돼 있다. 좀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어 사람들이. 참 완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흑백 논리로 보려 한다라고 인식형들은 판단형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드리는 이 사례를 들으시다 보면 판단형이지만 인식형의 행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인식형이지만 판단형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어느 오른손처럼 어느 기능을 더 자주 쓰느냐, 편하게 쓰느냐에 관한 이야기지 뭐가 있고 없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판단형들도 때로는 자기 방이 좀 어수선하게 이렇게 책상이 어지럽혀 있는 채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인식형이지만 여행 갈 때는 굉장히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100 아니면 0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다 쓰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형을 만났을 때는 인식형이지만 판단형의 기능을 좀 더 써줘야 뭐가 맞아요? 팀워크가 맞고 균형이 맞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판단형이지만 인식형을 만나게 되면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고 그를 대해야 그와 함께 뭔가 소통이 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식형, 저와 반대되는 인식형에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사람은 나와 같은 유형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인식형이 아무리 강조해도 판단형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와 지낼 때, 그와 일할 때는 그의 특성에 맞출 줄 아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조화이고, 또 이런 조화 속에서 우리가 소통의 원활함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나와 다른 빛깔과 향기를 갖고 있는 상대를 좀 더 인정하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노력, 이거는 정말 꾸준하게 계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